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센트는 이제 중국과의 협상, 무역 갈등이 가까운 미래에 해소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좀 안도감을 줬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미증시 마감 이후에 파월을 해고할 생각이 없다라는 또 언급을 했거든요. 뭐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래도 금리는 내렸으면 좋겠다. 이게 이전보다는 좀 톤이 다운된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물론 뭐 테슬라 실적 보고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주변 재료 때문에 올라간 거긴 한데, 빅테크 실적 시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변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비도 잘 넘겼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했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가 아니라 이제 상승입니다. 어쨌든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은 이제 그 관세 대피주들이 강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피해주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진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 좋았어요. 뭐 중국만 좀 어정쩡했고, 특히 대만 증시는 완전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만이 뭐 지수가 4.5%나 급등한 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번 어떤 해방의 날 이후,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트럼프가 관세부가 한다라고 선언했던 날, 그 날짜부터 따지고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꼴찌가 대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 미국, 중국 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으로 좀 빠졌었기 때문에 대만이 제일 많이 빠진 나라,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해소될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올라가야지, 뭐 이런 흐름이 나왔겠죠. 그래서 오늘 대만이 아시아에서는 유난하게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우리 증시는 아주 급등한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또 이 랭킹으로 보면은 중위권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딱 그냥 빠진 거만큼 이제 그 비례해서 좀 시장이 올라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는 뭐 단연 트럼프의 발언과 베센트의 발언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파월에 대해서는 해고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저 중국과의 협상을 어떤 형태가 됐든 이제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관세가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게 결국에는 뭐 협상에서 깎아줄 테니까 와서 협상 좀 해, 뭐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주목을 한 게, 우선 이 사람들은 책임자들이에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그냥 이유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어느 정도 물밑에서 접촉은 있구나, 이런 점을 좀 확인시켜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금융시장 많이 의식하고 있구나. 베센트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헤지펀드 출신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면서 나바로가 쏙 들어갔죠. 나바로가 초강력 매파인데, 그래서 매파 들어가고 비둘기 파고 협상론에 힘이 싣고 있는 베센트가 앞장서 있다라는 점은 일단 좀 다행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파월의장이 해임을 요구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예,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언론이 그렇게 말을 부풀린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저는 오늘 종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게 압박을 해서 못살게 굴어가지고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대놓고 이제 그만두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편으로는 나는 못살게 굴어서 그만두게 할 거야, 뭐 이런 것까지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또 그렇게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강제로 해임시키고 그런 어떤 압박을 해서 이거 뭐 좀 찍어 누르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은 안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조금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저께 제가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마감 방송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나왔던 글하고 달라졌다, 트럼프가. 어제 트럼프의 이 발언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달라진 것 같냐면, 제가 장중에 어제 아침에 9시 10분에 텔레그램 채널로 보내드린 거죠. 트럼프도 살짝 쫄았다. 이번 SNS에 해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이제 강하게 이제 하는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경기 나빠지면 니 탓이야, 이렇게 이제 넘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해임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걸로 해석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트럼프가 에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듣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다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만두라고 한 적 없어,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의 캐릭터상 또 이걸로 끝낸 건 아닐 거예요. 이제 계속 또 강약 조절이 될 텐데, 오늘은
그러면 또 이제 약으로 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 실적인데 예상치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예상치가 211억 달러였는데 193억 달러 나오고 주당 순이익도 뭐 한 예상치 외에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올랐는데, 물론 이제 올라간 거는 파월에 대한 어떤 내용, 발언을 한 트럼프의 발언, 그 다음에 이제 베센트의 발언 등등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도지에서의 어떤 일을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 이제는 테슬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영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정치 관련된 발언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발언할 때마다 이제 그 머스크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테슬라 차 안 사고 막 그랬던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공매도 세력들한테 쇼커버의 신호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은 뭐 또 저래놓고 뭐 딴짓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발언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서 테슬라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걸 좀 희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뉴스는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의하는데 트럼프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막 일본 대표단한테 마가 그 빨간 모자 씌우고 막 했잖아요. 그 일본 대표단은 굉장히 치욕적이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하나하나마다 내가 저 사람들 굴복시켰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합의보다는 그냥 양쪽의 어떤 카드 정도 확인하고 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최종 합의하고 타결하고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아 싶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미국과의 이런 구체적인 접촉을 한 국가들 증시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중국하고 감정적으로는 붙는데 약간 이제 어르고 달래는 듯한 어떤 메시지들도 계속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인들 쇼핑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일부는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오늘 로이터에서 나온 흥미로운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배치, 이게 이제 그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업체거든요. 여기에 이제 AI 관련된 칩이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굉장히라기보다 전분기 대비 한 8% 정도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AI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의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 물론 이제 관세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26년, 2028년으로 가는 그런 시기에 상당히 수요가 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왔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반도체주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 증시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오늘 뭐 삼성전자, 파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올라갔고, 기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가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약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차이냐면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줄 때가 있고 삼성전자가 시장에 딸려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후자 쪽에 가까웠어요. 이게 이제 아주 강력한 매수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초강력 매수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관이 땡긴 거지 외국인들이 땡긴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조심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2차 전지인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오늘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이제 머스크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차 전지주가 조금 더 강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로 반도체주들도 좀 강했고, 그다음에 관세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자동차가 움직이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 아직도 매도해요. 이쯤 되면 좀 매도를 확 줄일 만한데, 일단 2,500억 원 이하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팔죠. 선물은 사기 됐고, 선물 샀다라는 건 다행스럽긴 한데 아직까지도 현물에서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 주변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쫙 벌어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루 벌어서 그날 쓰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벌어야 되는, 그래서 좀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목으로 봐도 여전히 매도 1,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그리고 매수 1위가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하지만, 그 아랫단으로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여전히 방산, 조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좀 의구심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워낙 외국인의 선물, 거기에 대해서 반대 포지션, 금융투자 매수, 뭐 이런 구도가 돼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상단에 많이 포진해 있는, 그리고 그 외 플러스 조선, 뭐 이런 구도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엔터, 다음에 이제 반도체 약간, 뭐 이렇게 이제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2차전지, 역시 또 에코프로 BM이 들어가 있고, 에코프로도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주성엔지니어링, 테크윙 등등으로 뉴진테크, 테스, ISC 하여튼 등등의 반도체 들어가서 2차전지 플러스 반도체를 좀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엄밀하게 보면 호재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온 게 아니라 악재가 완화된 거기 때문에 악재 완화 가지고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 아주 초강력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맴도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 그다음 이제 한미 관세 협정 전후.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후 이게 될 텐데 업종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고. 근데 외국인들이 아직은 선물을 매수한 건 다행이긴 한데, 수출줄을 안 돌렸어요. 그래서 선물 매수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이제 수출줄을 돌리려고 하는지 수급이 아직은 좀 불안정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완전한 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아까 제가 표현드린 대로 하루 벌어 하루 올라가고 그 다음은 또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미국에서 공매도 3인방이 있어요. 그 보시면 엔비디아 있고, 다음에 애플 있고, 엔비디아 246억 달러, 애플 222억 달러, 테슬라 176억 달러.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시장이 완전히 확 뒤집을 때는 공매도 친 종목군들이 숏커버가 들어와야 돼. 공매도 세력들이 이젠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숏커버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애플이 3.4%,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2%, 테슬라가 4.6% 올라가는데 저건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숏커버까지 붙으려면 아무리 대형주라도 한 5% 이상 쭉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게 나와줘야 공매도 세력들이 손들고 나가는구나 라는 점이 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빅3가 아주 좀 종가까지 밀리지 않고 눌리지 않고 좀 밀고 올라가는지, 밀고 올라가는 장이 돼야 이제 이 국면이 좀 벗어났다, 이게 가늠이 될 거다라는 점이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미증시에서 어제 그 상장사 96%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이 웬만하면 올라갔는데, 과거에 이제 그랬던 사례들을 쭉 뽑아서 봤더니 이게 이제 추세를 완전히 상승가로 뒤집었다, 이제 그런 건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 신호 나온 다음에 한동안은 좀 올라갔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이제 몇 달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바닥 신호로 작동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어제 저점을 깨지 않고 당분간 그 위에서 좀 밀어붙여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이 데이터대로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뭐 있고 남았구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빅테크가 그래서 이제 공매도 청산이 안 된 거구나, 이렇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숏커버가 나오고 지수 좀 넉넉하게 올려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